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이준석 씨가 가처분 신문을 마치고 이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준석의 과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준석의 흔적을 보면 그 약간 스파이 정치를 강하게 했던 그런 아주 어린 정치꾼이었다. 왜 제가 스파이 정치꾼이라는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준석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진행된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을 과거 김무성 대표 따라다니는 일기윤회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가만히 여기저기 그 옛날에 2015년도에 언론들을 쭉 뒤져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과거에 김무성 대표를 따라다니던 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저는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좀 옛날 과거에 언론에 기사가 났던 것을 쭉 훑어보니까 기가 막힌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달에 보수 정치권이 팔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박근혜 대통령 회견이 있던 날,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꺼내든 수첩 메모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 정윤희 문건 파동 배우는 K.Y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K.Y가 누구냐는 관심이 있었는데, K는 김무성이고요, Y는 유승민 전 의원이란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내 사실로 굳혀진 그 당시의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이가 권성동, 장제원을 김무성 따라다니는 일기윤회관이었었다, 이 말이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새누리당 비대의원을 지낸 이준석이는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들과 술자리에서 Y가 김무성, 유승민 전 의원이란 이야기를 듣고 김무성 의원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파이 짓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김무성 그 당시의 대표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무성 이 사람은 이준석이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에 자기 수첩에 이 같은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준석이는 스파이였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계에 입문을 시키고 영입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는 자기 아버지 친구와 친한 김무성이한테 일일이 청와대에 있었던 내용을 전부 다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전 의원은 이준석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뒤에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경위 파악을 요청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이때부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KY 메모 논란은 당청 관계에서 아주 불필요한 그런 긴장을 이야기시켰던 것은 물론이고, 야당의 공세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원조 스파이 정치꾼은 이준석이다. 이준석으로 인해서 이렇게 야당에게 빌미를 잡히고, 그때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아주 정말 불편한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지금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나 또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아주 아작을 내버리는 그런 습성의 정치꾼이 이준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말 뭐라고 오늘 말을 했느냐면, 윤 정부를 도와서 우리는 윤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모두 올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진석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준석이와 나와도 친했었는데 내가 이준석이를 싫어하게 됐고 이준석이가 갈라서게 된 동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준석이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의원들을 겁박하고 그리고 당대표 되기 직전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친구 유승민 대통령 만들려고 당대표 나 될 거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자,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이를 엄청 좋아했고 지지하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준석과 엄청난 견원치간이 되었을까요? 정진석 의원이 그 비대위를 출항시킨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우리와 크게 결별하고 왼수처럼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이준석이를 향한 약점 공략을 오늘 했는데 이 안에 정말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정진석 의원이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토시 하나 버릴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된 지 1개월이 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법원에 직무 정지된 지 꼭 19일째라는 얘기도 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서 우리 당 전 대표가 무차별 제기하는 가처분 소송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참 옛날 과거에도 이준석이가 비대위원으로 있을 때 2015년도에 그때도 그렇게 그 스파이 정치를 했던 사실이 지금 이것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렇게 이준석이가 뻘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해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기자가. 이준석 전 대표를 그거 품을 생각은 전혀 없는가 보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누가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내가 달걀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품게 물음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님. 아니 품다가 또 깨질까봐 어떻게 품어? 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비친 거예요. 누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그 이준석이가 CBS 라디오인가요? 거기서 품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제가 거의 돌아버린다. 무슨 제가 달걀이냐? 왜 품냐? 국정 동반자로 손을 잡는다거나 인정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품는다는 것은 관계 설정이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굉장히 모멸적이다. 윤 대통령과 자신에 대한 상하 관계 해석에 아주 민감한 모습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정치꾼이, 스파이 정치꾼이.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아니 이준석이를 품다가 깨질라?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할 때 그때 의원들이 윤 대통령 정치 입문하는 그 장소에 가면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가는 의원들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이렇게 겁박한 게 이준석이에요. 지금까지 쭉 이준석의 과거를 보면은 얘는 절대 대한민국 정치꾼으로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 70%입니다. 현재. 처음에 뭐 20대, 30대 앞서가지고 막 지지율 팡팡 올라가니까 그거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똥을 좀 못 가리고. 지금 다 돌아섰어요. 지금. 요즘에 방송이나 또는 신문, 뭐, 언론,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이준석 지지율 1%밖에 안 됩니다. 본인은 전혀 몰라요. 이게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나 정진석은 이준석 전 대표와 개인적으로 친했다.
그런데 당대표 확정됐을 때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이 전 대표가 지역구인 공주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역구인 공주까지 내려와가지고 내 선거 개소식에 참석해주고 그리고 10년 이상 나랑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진석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처음으로 정계 입문을 선언한 그런 이벤트 때 갈등의 단초가 됐다고 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6월 달에요. 정진석 의원 그 윤석열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총장이 정치 데뷔하는 첫 이벤트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기자회견을 혼자 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누가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 당시는 검찰총장은 이제 그만두시고 기자회견하는 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일일이 30명 정도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오겠다는 답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정진석 의원이 아니 윤 대통령께서 그 당시 검찰총장 그만두고 이제 정치 선언을 하는 자리에 아무도 안 나가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진석 의원이 한 30명 정도 원내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답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나오겠다. 그랬는데 그때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직후였는데 그때 내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 그 당시 의원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왔느냐? 그러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거기 왜 나갑니까? 이렇게 이준석이가 정진석 의원한테 겁박판 그리고 명정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당대표 당선된 직후에. 그러니까 이거 괜히 우야감을 조성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 의원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폭로를 한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폭로했어요. 그리고 정진석 의원 하는 말은 내가 내 정치 활동 영역 속에서 하는 문제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거기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 날 서범수 비서실장을 동행하고 이준석이가 정진석 위원장 사무실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와가지고 의원들 동원하지 말라. 그렇게 겁박을 했다는 거예요. 정진석 의원한테 당대표인 이준석이가 이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시에 검찰총장 옷 벗으시고 정치하겠다. 요 선언을 할 때 나가지 못하게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대놓고 막았다는 거야. 이준석이가 아주 나쁜 정치꾼이지. 그때 이준석이가 거기 나간 의원들 불이익 받습니다. 라고 정진석 의원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정진석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생생하게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이 오늘 폭로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준석이가 속마음에 처음부터 윤석열이란 인물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었다.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탄생한 뒤에 다 힘을 합해서 선거 승리란 과업에 도달을 했다고 이렇게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폭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지난해 당대표 출마 2달여 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안철수 서울시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나리오에 관해서 지구를 떠나야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유튜브 출연했던 또 다른 출연자가 이준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준석 국회의원까지 하면은 성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준석이 하는 말, 난 당대표를 먹을 거야. 그리고 나는 대통령 만들 사람 있다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얘기했던 게 이게 바로 우리 윤 대통령 정치하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당시에 작년 6월이죠. 6월에 정치 선언을 한다고 해서 혼자 하기는 너무 초라하니까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이 한 30명 원내의원들을 함께 가라고 해서 답을 받았는데 준석이가 다 다니면서 방해를 부렸다는 사실을 오늘 폭로가 된 거죠. 어쨌든 이에 따라서 당대표 경선 때부터 경선 운영에 관한 편파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 입당 전 당내 지원 차단 그리고 서병수 경선 준비의 운영 원희룡 당시 경선 후보가 윤 대통령의 겨눈 발언이라고 주장한 저거 곧 정리됩니다. 이런 통화녹취 공방까지 현재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과 이준석이가 심하게 그냥 언론 플레이 싸움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아주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월 9일 대선 본선 국면까지 이준석이는 그 김종인 원톱 요구와 윤핵관 프레임 갈등이 맞물린 두 차례의 선거 대책에서 이탈을 합니다. 탈선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 떨어지도록 아주 노력을 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반대한 게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망치고 이 정권을 다시 민주당에 다시 주려고 아주 트릭을 썼던 그런 이준석이 아닌가. 저희 아버지가 안 될까봐. 거기다가 선거일 직전에 압승장담한 발언 등 이거 문제가 많아요. 요게 갈등의 중심이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정진석 위원장은 이준석이의 소위 젠더 갈라치기, 압승 호언 장담 이런 건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김재구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당시에 선거 과정에서 거의 막바지 갔을 때 그때 아주 가까운 사람이 투표를 안 했다고 해서 정진석 의원이 전화를 걸었나 봐요. 그래서 왜 투표를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나 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전날 10% 이상 이긴다고 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준석이가 불을 지핍니다. 우리는 10% 이상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 그냥 보수라도 중도라도 10% 그럼 나 하나 안 간다고 뭐 지는 건 아니네. 이렇게 아니한 생각을 하게끔 만든 주동자가 이준석이다. 그러니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준석한테 민주당 이중대 간첩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충분히 들을만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호남에서 30% 득표하고 분명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호언 장담하고 그런 것을 그냥 언론에 뿌렸던 이준석이의 그 언변 뻐꾸기 스피커 이거 완전히 호남 분들한테 투표장에 안 나가도 30%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결론적으로 보수를 지향하던 호남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갑니다. 아니 30% 이기는데 뭐로 나갑니까? 이런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이준석이가 선거 우리 윤 대통령 당선되시는 거 완전히 찬물을 껴는 그런 뻐꾸기만 날리고 다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선거의 ABC인데 절대 호언 장담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결국 이준석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기자분들께서도 더 이상 저한테 이준석에 관한 얘기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을 싹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이준석이가 꼭 노원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정진석 의원은 이준석이가 지난달 12일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자신에 대한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참 난 이해가 안 간다. 이준석. 그리고 도대체 대통령이 사석에서 그런 언사를 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정진석 의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대통령과 가깝기로 하면 내가 더 가깝지. 그리고 대통령이 함부로 언사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대단한 결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그건 고약한 것이다. 고약한 짓을 한 이준석이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정진석 위원장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바깥으로 대통령이 EXX 저 XX 했다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참 웃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치 대통령이 진짜 그런 언사를 한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언론 플레이, 저거는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다. 김재구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근거도 되지 못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준석이가 대한민국을, 국민을, 대한민국 정치인들 모두를 바보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 후에 대단한 존재인 양 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나간 거지. 어쨌든 지금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직접 연락 여부에 선거 때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받고 했는데 취임 이후에는 내가 먼저 전화 드리지 않는다. 대통령의 그 스태프들과 먼저 상의하는 게 필요하고 누군가 소통 창구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주 대통령을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당 수습한 다음에 물러나고 당 전당대회까지 끝내고 멋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거기에 나는 이바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그런 정진석이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 사실은 윤핵관이에요. 뭐 나도 윤핵관이야. 우리 TV 김재구 유튜버 구독자님이 다 윤핵관이라고 하지, 보시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준석이는 그렇게 묘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준석 오늘 그 가처분 신청 신문하고 나왔어요. 오늘 뭐 당당하게 제가 이깁니다. 인용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국민의힘 깨부시고 민주당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너무너무 막 치가 떨려. 이번에 사법부 잘 정리하셔가지고 또 국민으로부터 욕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황정수 판사님 이번엔 저번과 달라요. 이번에는 상임 전국이 그리고 전국 위원회에서 일단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대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판결도 오늘 이제 예를 들자면 오늘 그 전국이나 상임 전국이 당원 당규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판결이 나올지 아니면 28일 날 함께 묶어서 나올지 그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사법부가 할 일이고 다만 정진석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법부에서 굳이 정치적 영역까지 뭐 파고 들어와서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판결 내는 것보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한 것은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맡기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맡기심이라는 것은 기각을 시켜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김재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법부에 권고합니다. 라고 하면 건방진 것이고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4차 가처분 신청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까지 함께 이제 포함해서 가처분 신청 했겠죠. 이거
정지시켜달라고. 그런데 요게 아마 28일 날 그 비대위원장, 비대의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서 3차, 4차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묶어서 한 번의 신문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내다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어떻게 되는지 결론이 기다려지고요. 28일 날 만약에 이제 가처분 신청 28일 날 결론을 내게 되면은 28일 날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징계, 추가 징계 요거 의논하기로 했고, 이것도요 윤리위원회에서 뭐 9월 10일까지인가요? 15일까지인가 윤리위원회가 이제 해산되거든요. 그때까지만 되면 임기 끝나니까. 그 전에 가능해요. 속전속결로 가면은 이준석 추가 징계 1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는 여기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뭐 이거 인용이 되는 기각이 되는 관계 없어요. 윤리위원회에서 1년 징계 매기면 대표 상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거기에다가 또 16일 날 경찰 소환해가지고 들어가서 조사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이준석이는 통보를 못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언론에서는 16일 날 소환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헷갈립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아직 이준석한테 들어와라 날짜 안 잡아준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오늘 오후 중으로 어떻게 되는지 뭐 결론은 아니지만, 오늘이 14일입니다. 내일 15일, 모레 16일 날이에요. 근데 이준석 측에서는 아직 소환 통보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경찰청에서 무언가 아무것도 지금 조사한 게 없는 건지, 무능한 건지, 이것도 우리가 정말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잘 돼야 돼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정말 잘하십시오. 이번에 당신이 하기에 따라서 국민의힘, 윤정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아주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꼭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이준석 이 젊은 정치군 아주 대한민국 보수에서는 영원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희망합니다. 그것을. 이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